이거 폭력이야. 알고 있어?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8년 11월 8일 목요일, 지금 시각 오후 9시 44분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내렸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공기를, 시원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 비가 끝나면은 미세먼지가 더 최악이래요. 그래서 서둘러서 창문 열고, 비가 오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집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하고 나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독서 멘토링을 할 건데요. 오늘 하기 전에 제가 요즘에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돼서 탄수화물을 안 먹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 2주 정도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너무 배고파서 일단 먹으면서 아몬드와 검은콩 배지밀과 아몬드를 중간중간에 씹어 먹고 제가 마시더라도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할 거냐, 여러분 제목 보시면서 또 유튜브 제목이 또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일부러 조회수를 여러분들 막 어떻게든 하려고 이런 마음의 동기는 아닐 거예요. 책 제목 자체가 좀 그래요. 짠! 포르노 보는 남자, 로맨스 읽는 여자. 이 제목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이 책이 또 굉장히 본질적인 걸 건드려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책을 2014년에 읽고 지금 다시 이 영상을 찍을 때 보지도 않고 그때 읽은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억력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책에서 찝고 있는 본질, 관통하고 있는 본질이 명쾌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면 그나마 괜찮게 나올 것 같아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막 수준 떨어지는 책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성과학자들이 쓴 책이에요. 성과학자가 집단이 돼서 연구원에서 쓴 건 아니네요. 두 분이 공저인데, 이 책 뒷부분에 보시면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두께, 이 책의 두께 보이세요? 이게 다 출처예요. 출처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용이 탄탄하다. 그만큼 무슨 뭐 어설픈 책이 아니고 굉장히 성과학자들이 쓴 학술적인 책입니다. 학술적인. 근데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중서적이잖아요. 대중서적은 일단 팔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연구 주제에 관통하는 정답이기도 하고, 그래서 포르노 보는 남자, 로맨스 읽는 여자로 대중서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책에 나온 이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거의 이런 미주? 출처? 이거가 이 정도로 많은 거는 거의 논문이에요, 논문. 그냥 논문을 냈는데 이게 이거 대중서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하면 그 논문 원고를 좀 대중적으로 바꾼 다음에 이런 식으로 출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러면 이제 이 책을 바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 아몬드 씹을 때 아몬드를 삼키지 마시고 아몬드를 쪼개면서 배지밀을 같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시리얼 먹는 느낌이에요. 이 책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성과학자들 논문을 쓸 때
제가 그 20대 아주 초반에 어떤 형이, 제가 아시는 형이 호텔 경영학과 박사 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 이제 논문 준비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하나 주셨는데, 그 설문지에 체크해야 되는 저의 신상 정보가 굉장히 디테일해요. 왜냐면 뭐 연구 목적의 그 논문 주제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 20살, 20살밖에 안 됐었던 저를 소득이 얼마냐, 뭐 사는 지역은 얼마냐, 집이 몇 평이냐, 뭐 이런 거,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쓰라고 한 거겠죠. 그 설문지가 한 진짜 서너 장 됐나? 되게 7장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굉장히 세세하게 했던 질문지를 보고 제가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도, 제가 왜 그 논문 얘기를 드리냐면, 이 책도 성과학자들이 성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뭐 설문지를 통해 물어보든, 아니면 익명을 요구하는 인터넷에서 어떤 걸 요구하든, 여기서 맹점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성과학자들이 내미는 그 설문지를 받으셨다고 해요. 오프라인에서 진짜 만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항목에 정직하게 체크하실 수가 있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익명성을, 가장 솔직하게 대답하는 거를 요구하기 위해서 대학원에서 머리를 써가지고 센스 있게 그 설문지를 그 우편함에 보내면 설문자와 그 작성자가 얼굴을 대면하지 않으니까 더 솔직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정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면전에서 설문지 주고 그거를 걷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익명성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이 설문자는 작성자의 얼굴과 이 사람의 대답을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과학자,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과학자들이 물어보는 게, 예를 들어 그런 걸 수 있어요. 당신은 야한 동영상, 포르노를 보십니까? 어떤 종류의 포르노를 좋아하십니까? 포르노 사이트에 한 달에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가십니까? 그러면 포르노 보실 때 어떤 취향을 좋아하셔서 어떤 최근 검색어가 상위 랭킹 3위까지 있으십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너무 본질적인 내용인데, 그죠? 이런 거는 굉장히 사람들 뭐라 그래야 되지? 예민한 주제예요. 예민한 주제. TV에 많이 나왔던 킨제이 보고서라는 성과학자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편협한 주제일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을 어떻게 설문했는지도 모르고, 그 설문하는 과정이 굉장히 객관적이거나 익명성이 보장되거나, 아니면 설문자 특유의 자기가 어떤 결론을 지어놓고 결론을 위한 결론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 데이터를 받아올 수도 있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오는 사람들을 편향되게 일부러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설계부터 편향된 성적인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선시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걸 누가 알아? 우리는 그 책의 내용만 보고, 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게 몇 프로라더라, 이게 몇 퍼센트라더라, 이런 거를 팩트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우리가 또 하나에 속아버리는 어떤 그런 거. 제가 그 책을 무조건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설문자와 그 설문자가 잠재의식 속에 갖고 있는 어떤 설계 의지와 이런 거는 아무도 모른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책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책이 다른 건 뭐냐면, 왜 제가 그 과학자, 성과학자들 아니면 논문 쓸 때 설문 그리고 그 작성,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책이 혁명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이 프롤로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의 서문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몬드를 먹어서 이에 자꾸 아몬드 가루. 행동과학자들에게는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특별한 산 하나가 떡 버티고 서 있다. 그 산이 뭔 줄 아세요? 그 산이란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연구로 하니까, 사람 연구를 해야 되니까, 행동과학자들이 사람 연구를 할 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거 자체가 익명성이나 투명성이나 진정성이 그 자체로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이 이토록 골칫거리인데 다양한 인간 군상의 행동을 어떻게 관찰한단 말인가. 하지만 천만다행인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전에 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 행동을 연구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 이것은 수도 없이 다양한 사람의 행동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낸다.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지상 최대의 실험이라 해도 무방할 그것은 뭘까요? 인터넷. 여러분, 인터넷. 행동과학자들이 인터넷만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인터넷은 우리가 진정성 있게 인터넷 누가 검색할 때 이거 누가 보지 않을까? 누가 볼 수도 있으니까 최근 검색어 내가 이렇게 검색해야지.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는 순간부터 검열을 하는 마음속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인터넷이 행동 경제학이든 행동성 과학자든 그 인간의 본상을 연구할 때 획기적인 실험 방식의 대전환을 갖고 왔다. 이제 점점 감이 오시죠. 이 책은 어떻게 썼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포르노 사이트의 검색 그 순위 빅데이터, 포르노 사이트 빅데이터,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 하여튼 성에 관련된 모든 인터넷 자료들을 빅데이터화해서 그 자료를 기반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너무 적나라합니다. 이게 포르노 보는 남자, 로맨스 읽는 여자 1부는 남자 편이고 2부는 여자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포르노 보는 남자, 이제 설문조사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서로 설문자와 작성자가 얼굴 벌개지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성관계 체위가 뭡니까? 이걸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답해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야동 보는 건 이런 겁니다. 너무 민망하고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남자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여자도 이제 여자가 야한 동영상, 여자가 포르노 안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뻥 여러분 좀 민망하실 수 있지만 이 인터넷 최근 검색어나 이 인터넷 빅데이터 알고리즘은 우리의 어떤 그 어두운 면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포르노를 본다. 왜? 요게 다 나와 있다. 근데 이제 거시적으로 오늘 그냥 남자, 여자 이거 둥 이렇게만 하고 끝낼게요. 남자가 포르노를 보는데 그 포르노의 최근 검색어 그리고 그 포르노를 보는 사람, 그러면 서양 남자들은 이런 포르노를 좋아하더라. 그리고 동양 남자는 이런 포르노를 좋아하더라. 정말 창피한 게 전 세계 포르노 소비 국가 탑3 안에 대한민국이 들어있어요. 여하간 남자들이 대륙별, 그리고 나이별, 그리고 어떤 소득별, 그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남자들이 어떤 영상을 좋아했는지,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포르노 보는 남자 이 일부를 보시면 좀 놀랍니다. 왜냐면 저도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거예요. 나름대로 공신력 있는 출판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내용이 너무 더러워요. 너무 깜짝 놀랐어. 왜냐면 이게 정말 이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팩트래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또 우리가 그러면 이 책이 다 맞냐? 그게 아니에요. 왜죠? 포르노를 안 보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노를 1년에 몇 번만 보는 남자도 있고 포르노를 한 달에 수십 개를 보는 남자도 있어요. 그 말은 뭐죠? 포르노를 안 보는 남자 아니면 포르노를 덜 보는 남자의 그 사람들의 성적 성향은 인터넷을 통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포르노를 보는 사람들로만 연구를 한 거죠. 그 굉장한 그 맹점을 아시겠죠? 그걸 보셔야 돼요. 이거 보시고 남자 역시 다 쓰레기야. 요즘 막 한국 남자 비하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남자 다 쓰레기야. 역시 완전 쓰레기였어. 그게 아니에요. 일단 이거는 한국 남자를 표본으로 한 책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맹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주지하시고 이 책을 읽으셔야 나머지 이 책이 말하지 않는 나머지 50%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하간 그렇게 다시 정리하면 그렇게 적나라한 남자들의 더러운 성욕, 어두운 성욕들을 본다.
그건 뭐냐? 더러워. 그러면 책임사자, 넌 깨끗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넌 달라? 그럼 넌 달라? 전 더 더럽죠. 제가 더 쓰레기 같은 이상한 걸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감지하고 있는 저의 인성은 더욱더 어두운 면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노력해야 하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왜냐? 자기의 어두운 부분을 제대로 자각을 하는 만큼 선하려고 하는 의지도 더 불타오를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나를 더 알아야 안 넘어질 거 아닙니까? 여하간 이 얘기는 나중에. 그래서 남자분들 이 성욕에 대한 남자의 성적 욕망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투영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러울 수 있어요. 좀 더러울 수 있고 어두울 수 있어요. 너무 적나라해. 제가 그건 안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최근 검색어 1, 2, 3위가 뭐냐, 남자들이 뭘 좋아한다, 성과학자들도 놀랬던 내용 막 이런 게 있어요. 별로야. 그리고 로맨스 읽는 여자, 이 2부 로맨스 읽는 여자의 특징은 뭐냐면, 아니 무슨 로맨스 읽는 여자가 나오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뇌과학적으로 포르노를 볼 때 남자가 느끼는 성적 쾌락과 여자들이 로맨스 소설을 읽을 때 느끼는 성적 쾌락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책에서 주는 굉장히 큰 임팩트고 인사이트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로맨스 안 읽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판 로맨스 소설이 뭘까요? 거의 모든 여성분들이 아주 즐겨 읽는 로맨스 소설이 뭘까요? 드라마.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여러분 드라마 보시잖아요. 로맨스 드라마. 특정 장르물이 있어요. 검사, 법정에서 있는 거. 예를 들어 CSI 이런 거 있잖아요. 과학수사대, 경찰 특공대. 근데 그런 것도 로맨스가 가미가 돼 있죠. 제가 예술학과 대학원 지금 논문 학기만 남았는데 휴학하고 지금 정처없이 떠돌고 있는 사람인데, 연극사를 보면 로맨스 형식의 연극이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너무 길어진다. 이건 패스. 우리가 무심코 보고 있는 로맨스 드라마에 다 이런 성적 코드가, 우리도 모르는 여성분들은 인기 있는 드라마 전 국민적으로 여자분들 완전 난리 났던 드라마 몇 편들 있잖아요. 최근에. 그런 거 여자분들이 열광하실 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열광하는 것 자체가 남자가 포르노 볼 때 희락을 느끼는 것과 동일한 희락의 그 뇌에서 나오는 그 쾌락, 뇌에서 감지하는 쾌락이 똑같다는 거예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남자만 더러운 줄 알았는데 이 책에서 성과학자들이 밝히는 뇌의 신호는 뭐냐? 남자가 포르노 볼 때 느끼는 희락과 여자가 로맨스 드라마 보는 희락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어둡게 보고, 남자는 어두침침하게 보고, 여자는 공개적으로 드라마를 보고, 그리고 그 공개적으로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더 보편적으로 더 라이트하게 할 수 있는 포지션에 취해서 약간 좀 우리가 왜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면, 뇌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면 남자가 포르노 볼 때랑 여자가 그 로맨스 드라마 볼 때 똑같은 성적 희락을 느낀다는 걸 발견하지도 못했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둘 다 더럽다 이 얘기냐?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 책 큰 서머리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박, 남자 포르노 보는 게 여자 로맨스 드라마 보는 거랑 똑같구나. 적어도 성과학적으로는, 뇌과학적으로는 느끼는 희열이 똑같구나. 이거를 우리가 완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음란의 개념이 재정립된다. 다시 한번, 음란의 개념이 재정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성교육자들 보면은 애들한테 자위를 하라고 합니다. 자위를 하면 여러분들 성적으로 해소되니까 차라리 자위를 하십시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위는 뭐예요? 자기가 머리에서 야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과학적이나 뇌과학적으로 보면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웃는다. 하하하하! 이렇게 억지로 거짓으로 웃는다고 여러분 웃음소리 내도 뇌는 그게 진짜로 웃는 것처럼 반응해서 그렇게 느끼면서 몸에 그런 효과를 그대로 줍니다. 내가 진짜로 웃든 가짜로 웃든 뇌는 그걸 똑같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애들이 무분별하게 야 성교육자들이 야동봐도 너 자위에서 풀래. 그래서 아들아 내가 더 포르노 더 볼 수 있게 내가 컴퓨터 새로 모니터 바꿔줄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자위를 하려고 하려면 야한 생각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뇌가 가짜로 웃어도 진짜 웃는 것으로 반응하는데, 애들이 야한 생각하고 야한 영상 보고 자기 성기를 만지고 그렇게 욕구를 푸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적으로 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얘네들의 감정의 욕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위에서 됩니까? 그런 성적 욕구는 한다고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더 하고 싶고 더 쾌락 느끼고 싶고.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이 이상한 변태 행위 하는 게, 자기들은 돈 주면 백인 여자나 어떤 뭐 가슴이 큰 여자나 돈 주면 다 할 수 있어. 다 누릴 수 있어.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더 극한 쾌락을 느끼고 싶어. 이러니까 어디 외국 가가지고 마리화나하고 뭐 마약하고 뭐 변태적인 성행위 하다가 스캔들 난 사람도 있고, 그게 그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애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거시적으로 문제 있는 방향성으로 가는데 그게 맞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지식적으로 저게 왜 지식이지? 저거는 지능의 문제인데 왜 성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지능적으로 낮은 저열한 성관념을 자꾸 퍼뜨리는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 그게 음란이라고 치면 이 책을 통해서 음란의 정의가 재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야, 저 책임사자 멍청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로맨스 드라마 보는 게 음란이라고? 그건 아니죠. 제가 꼭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로맨스 드라마 볼 때 남자들 포르노 볼 때 힐하기랑 똑같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드라마 보지 마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보고 싶으면 봐야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TV 자체를 보지 않는 걸 추천해요. 근데 뭐 그게 힘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상한 인격이 되고 싶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가 되고 싶다. 더 스마트한, 진짜 내가 인생의 아름다움을 내가 나의 인격을 고결하게 지키고 싶다. 그러면 안 봐야 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지양해야 할 컨텐츠들이 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게 아니고, 거시적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거시적인 그 아주 본질적인 그 아름다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다? 여기서 위대한 인생은 명성이 크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저열한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막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 때 또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그 고결한 인생을 더 살고 싶은 자기개발적인, 라이트한 자기개발적인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야동은 뭐 당연하고 참아야죠. 보지 마세요. 요즘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 보지 마세요. 그리고 로맨스 드라마 그거 보면서 자기의 힐링이 될 수 있고, 근데 그 힐링이란 단어에 속지 마시고 되게 미시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로맨스 드라마 보면 남자들이 포르노 볼 때 그 성적 자극이랑 똑같다는데, 그러면 자기가 그걸 보고 똑같이 느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힐링에 에로틱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짓말합니까? 이 뇌과학자들 다 이거 분석했는데. 그러니까 TV를 아예 치우시는 게 가장 좋고. 너무 극단적이다, 그지? 여하간 여러분들 TV 보는 걸 좀 지양하시고, 대중 미디어 컨텐츠라고 하는 거 약간 지양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고결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지성이 더욱더 스마트하고 영롱해질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시라. 술집에 자주 드나드시는 분은 술집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집에만 있는 사람보다 월등히 높아집니다. 강력범죄 그 확률 한번 찾아보세요. 강력범죄나 범죄나 뭐든지 술과 관련된 그 범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술을 안 먹는다?
술을 안 먹는 그 무리의 영역에 자기 행동 반경이 있다? 그러면 그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획기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TV를 치우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뭐 연애 뉴스란 카테고리 아예 지워버리거나, 그게 이제 넛지거든요. 넛지. 오바마 정권 때 그 오바마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던 경제학자, 그 사람 노벨 경제학상 받았나? 그 노란색 표지에 코끼리 있고 그 넛지가 있어요. 그게 블랙 넛지가 있고 화이트 넛지가 있는데, 넛지는 뭐냐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넛지가 뭐냐면 기본 옵션 자체를 유리하게 만든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어플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를 들어가려면 하나, 두 개 더 단계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일부러 TV를 창고에 두거나 그게 이제 넛지예요. 일부러 그렇게 옵션을 자기가 조정을 해가지고 생활이 그렇게 습관을 바꾸게 유도하는 게 넛지란 뜻이 팔꿈치로 쓱 밀어넣는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아이들이 맨날 살이 찌니까 미국 아이들이 그 할 수 있도록 급식을 할 때, 예를 들어 메뉴 할 때 채소나 야채가 많은 거를 애들이 보는, 애들 시야에서 더 많이 걸리는 거기에 이렇게 싹 올리거나, 이런 게 넛지예요. 근데 반대로 블랙 넛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야, 세상 사람들 더, 사회 사람들이 더 음란해져야 돼서 더 야동을 많이 봐야 돼, 이러면은 더 섹슈얼 코드를 그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통신 그 통신위원회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런 기구가 버티고 서 있어야 그나마 가는 겁니다. 제가 작년인가 이번 연도에 마약 영화인데 19세 될 영화인데 15세 받아가지고 사회적 문제된 영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수적으로 지켜주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어야 우리 사회가 그나마 영롱하게 그 버팀목이 지켜주는 거거든요. 또 말이 길어졌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적 신호, 우리가 느끼는 성적 신호와 실제 뇌가 느끼는 성적 신호가 굉장히 다르다. 굉장히 다르다. 뭐야, 이게 나의 성적 신호였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책에서 나온 건 아니고 또 다른 성과학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뭐냐면, 여자 실험자들을 갖고 실험을 했어요. 못생긴 남자가 농구해가지고 그 땀에 젖은 흰 티, 그리고 잘생기고 키 큰 남자가 농구해서 땀에 젖은 흰 티. 여자들은 얼굴을 몰라요. 근데 못생긴 남자 땀에 젖은 티 여자들한테 갖다 대니까 악취난다고, 역겹다고, 이거 치우라고. 근데 잘생긴 남자 면티, 땀에 젖은 면티 주니까 여자들이 성적 자극이 일어난 거예요. 호감인다. 이거 굉장히 동물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냄새가 향기롭다고 느껴요. 이게 뭐예요? 여자는, 거시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냄새로도 외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서럽지 않나요? 여하간 제 말은 뭐냐면, 내가 느끼는 성적 센서와 실제 내 뇌와 내 몸이 반응하는 영적 센서의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적으로 나 야동 끊고 싶은데 못 끊겠어. 그런 거 있잖아요. 야동 보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결혼 생활할 때 마누라 옆에 있는데도 야동 봐도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허세 있고 그게 잘난 척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뭔가 모르게 깨름직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타투하면 되게 세련돼 보이고 앞서가는 것 같고 완전히 그런 것처럼 보여도 설날에 추석에 어른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뭔가 가리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멋있다고 했는데 미국이나 서양이나 이 연봉 높은 사람들은 몸에 타투하는 그 퍼센티지가 확 내려가요. 우리가 말하지 않는데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시적인 보편적 흐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그렇게 내가 아름답게 살고 싶다, 내가 더 고상하고 저 영롱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야 할 것들을 정리하시라. 그리고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과감히 정리하시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아니 그러면 내가 그렇게 희생하면 뭐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뭘 얻을까요? 제 판단, 제 인사이트는, 제 생각은 판단력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더욱더 날카롭고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투영돼서 볼 수 있는 판단력이 생겨요. 눈의 욕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판단력의 이 통찰의 이 기준 자체가 무뎌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름답게 사실수록 여러분들이 스마트해진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오늘 구독자 200명은 돌파했습니다. 200명 돌파!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야, 책 읽는 사자 뭐야? 완전 재수없어. 쟤 무슨 완전 고리타분 조선 사람이야. 얘 혼내줘야겠어. 이러면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이 영상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이 영상 나랑 다 맞는 건 아닌데 뭔가 괜찮은 것 같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조회수보다 유튜브에서 와칭 타임이라고 해서 조회수보다 더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와칭 타임이에요. 그리고 또 공유 횟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 뭐 공유하면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를 좋아하시는 분 공유해 주십시오.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공유해서 영상 보고 괜찮네 하고 구독 자연스럽게 누르면 되는 겁니다. 쭉쭉쭉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죠. 파이팅.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1일 1 영상처럼 올리고 있는데 제 목표는 1일 1 영상이 아닙니다. 1일 1 영상 올리려면 제가 책 읽거나 어떤 연구하거나 이런 걸 전혀 못해요. 그래서 이번 연도 2018년까지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2018년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일단 올릴게요. 뭐 이틀에 한 번 올릴 수도 있고, 근데 계속 올리긴 할 겁니다. 이틀에 한 번일 수 있고, 하루에 한 번일 수 있고, 3일에 한 번일 수 있고. 근데 이제 2019년 초에 이제 어느 정도 잡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사자 저의 컨텐츠는 일주일 무슨 요일 뭐 몇 시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2달 동안은 제가 여러모로 저변을 넓히고 저 스스로도 연습을 하고 자리를 잡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좀 예민한 내용이었는데 민감할 수 있고 좀 볼 빨개지는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하면 안 됩니다. 정면적으로 빡 마주쳐서 더 영롱한 인사이트를 얻고 우리는 더 고상한 인간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보 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